안녕하세요. 정법은 정선호구. 오늘은 제8강 기본권 하편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학습 목표는 기본권을 제한 그리고 한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난 시간에 기본권 상편에서 우리는 보장받아야 될 5가지의 기본권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그 제한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 있으며 그것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것만큼은 제한할 수 없다. 이런 종류가 있나 봐요. 이렇게 3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배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한참 떠들고 있네요. 그래서 서로 의견에 충돌이 있었던 거죠. 공부하고 싶은데 조용히 좀 해. 야, 쉬는 시간인데 이 정도도 이해 못했죠? 우리 다 이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수업 시간 끝나고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떠드는 그 친구들의 행동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한할 수가 있다가 있을 수가 있고 제한할 수 없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치 판단의 학문이기 때문에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이 옳은 거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생각이 그른 게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소통, 공감, 배려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게 우리 정치학 아니었습니까? 선생님은 제한할 수 있다고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왜냐하면 같은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는데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친구들의 공부하고 싶은 자유, 학습권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실이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학업이 제 1순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법이 아닌 정손호구는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 같아요. 인간은 소중하고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학습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휴게권도 굉장히 소중한데 50분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면 10분 정도는 쉴 수 있게 그렇게 휴게 자유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우리 1학년 1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휴게권 보장하기 위해서 정말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많이 불편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를 비워서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우리 학생들 잘 지낸가 모르겠어요. 며칠 못 봤다고 보고 싶은데 2학년 됐다고 모른 척하고 막 그러게 주시면 서운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기본권을 제한한다. 왜 기본권을 제한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결국 법이라고 하는 거, 그 중에서도 법 중에 법인 헌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 보장, 즉 기본권 보장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적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자꾸 갈등이 발생하고 대립이 발생하다 보면 사회 질서가 해해지고요.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등을 미리 법률을 통해서 제한을 해야죠. 악의적으로, 그 다음에요, 자기적으로, 그 다음에요, 자기 맘대로 권력을 통해서 내 말로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우리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치주의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모두가 합의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법이라고 하는 법률로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충돌했는데 법률로서 제한해요. 그러면 선생님 저의 기본권 그렇게 충돌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게 서로 간에 법이라고 하는 행위규범을 만들어서 우리가 예견 가능성을 키워서 더욱더 많은 사람, 다수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더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의 다 기본권을 보장해주면 좋아요. 근데 보장할 수가 없다면 그래도 다수가 보장하는 방안으로 다수가 기본권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률로서 제한을 하자. 이렇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거는 반드시
그렇죠. 조항으로서, 근거 조문으로서 입증한다.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조문입니다. 헌법 제37조의 2.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그렇게 법률로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 줄을 바꿔서 정리해놨어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우리가 알다시피 기본권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국가 안전보장 혹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위할 때만 이게 제한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국가의 안전, 이 사회 질서, 그다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할 때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 그게 방법이 되는 거고요. 반드시 그러더라도 형식은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그걸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나와 있는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조문이에요. 이 조문을 차근차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37조 2항에서 선생님이 내용을 분류해 놨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던 목적 그리고 형식, 방법, 한계 이런 것들을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본권이 제한되려면요. 이 세 가지의 요건을 확인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혹은 내가 제한받고 있는 이 기본권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필요한 부분인가? 이걸 목적의 요건. 두 번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통해서 막고 있는가? 이거를 형식적인 요건. 세 번째, 필요한 경우라서 제한을 한 건가? 필요하지 않는데 제한한 건 아닌가? 이거를 방법 요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일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도 사법고시를 준비할 때 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답을 못 내려서 정말 많은 판례와 정말 많은 개론서를 봤어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내리게 된 결론은 정답은 없는 겁니다. 법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럴 때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이른바 다수설. 어,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게 옳다고 믿는다. 이걸 소수설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본질적인 내용을 찾아봐야 된다. 즉 다른 것과 비교해서 찾자. 이렇게 생각하는 상대설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 명확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절대적인 것을 정해놓자. 그리고 그걸 따르자라고 하는 절대설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대한민국의 다수설은 상대설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건마다 이 경우가 필요한 경우인지 아닌지를 상황에 참작해서 판단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추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기본권 제한 요건 중에 필요한 경우. 도대체 필요한 경우가 뭐야?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화법은요. 이 필요한 경우를 과잉금지의 원칙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과잉금지 원칙. 결국 이 필요한 경우를 결정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에요. 그럼 사법기관에서 이걸 판단을 내릴 때 너무 과하게 금지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이 네 가지에 적합할 때만 내려라 라고 국가 권력을 제한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너가 지금 제한한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게 목적이 적합한가? 두 번째, 그 제한한 방법이 수단이 적절한가? 세 번째, 그 제한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인가? 네 번째, 그 제한을 통해서 보호되는 공익이, 법익이 사익보다, 침해되는 사익보다 훨씬 더 큰가? 이런 부분들을 네 가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요. 기본권 제한 요건으로 목적 요건, 형식 요건, 방법 요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목적 요건과 여기 나와 있는 목적의 정당성의 내용이 비슷한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네가 기본권을 제한받고 있어? 그러면 요건에 충족이 된가 봐.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형식, 세 번째 방법. 선생님, 법률이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이런 목적을 취하고 있어요. 근데 필요한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럼 다시 들어와. 그럼 필요한 경우는 과잉금지 원칙을 통해서 너가 판단을 해야 돼. 그럼 과잉금지 원칙 첫 번째, 내 제한이 목적이 정당한가? 두 번째, 수단이 적절한가? 세 번째, 피해가 최소인가? 네 번째, 법익의 균형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모든 걸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것만큼은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줬거든요. 그 한계점은 뭐냐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에요. 선생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요, 실제로 이 기본권 제한에 관한 부분들은 너무나도 정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오답이었던 내용이 오늘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통해서 답을 구하고요.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재판이 나와 있던 내용들을 봅니다. 그거를 그전에 재판에 대한 예들이다 해서 판례라고 부르고요. 판례를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게 옳아라고 하는 힘을 기판력이라고 하는 용어로 씁니다. 선생님이 지금 말했던 판례나 기판력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법학을 공부하면서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야, 너 그거 안전면 담배면 처벌해야 돼. 왜? 난 나의 자유권이 있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판례에 보면 뜨르륵 하고 이건 이미 기판력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헌법 제37조 2항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라고 하는 목적 요건에 의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라고 하는 반법 요건을 충족시켰으면 법률로서 제한한다는 형식적 요건까지 채워주고 그래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니 잊지 마라. 여러분들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고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특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어려웠던 부분들은 선생님이 이 다음에 판례들을 가져와서 설명하는 시간을 따로 특집을 통해서 준비해 드릴게요. 그러면요, 이 어렵다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충돌하는 두 기본권. 두 개가 충돌했네요, 기본권이. 그러면, 그렇죠. 제한을 걸어야 되겠죠? 어떻게 제한한가 볼게요. 갑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흡연자들에게 권리가 있는데 담배를 내 마음대로 피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니. 반대로 의리라는 사람은요, 도대체 길에서 왜 담배를 피우는 거지? 담배 연기 때문에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네. 우리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요, 실제로 이 갑에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만들어 버렸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어요?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지금도 식당에서 담배 필 수가 있잖아요. 우리 수학여행 작년에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글로벌 진로 탐구였나요? 거기 갔을 때 혹시 본 친구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보면 길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 미개해. 어떻게 길에서 담배 필 수 있지? 근데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죠. 헌법이 추구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흡연권, 담배를 필 수 있는 권리죠. 혐연권, 담배 연기를 혐오, 맞지 않을 권리죠. 두 개 중에 뭐가 옳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돌하는 모든 기본권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요. 뭐가 옳은 내용일까요? 담배를 피는 게 옳은 내용일까요?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옳은 내용일까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다수설이었고요. 판례도 이래요. 흡연권 제한은 공공복리를 위한 목적에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담배 연기를 막게 됐을 때하고 막게 되지 않았을 때를 봤을 때 막게 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본 거고요. 그래서 국민건강중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법률로써요. 그래서 지정된 곳에 한해서만 흡연권을 제한시켜 둔 거죠. 그래서 방법 요건과 형식 요건을 모두 다 갖췄다고 봤고요. 물론 목적 요건도 갖추게 됐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담배 피우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담배를 핀다는 자유라고 하는 것까지는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워라. 왜? 법률로서 제한했으니까. 무슨 법? 국민건강진흥법이라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가까운 사례를 통해서 하나 더 분석해 보도록 해요. 실제 핫 이슈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지금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 조치 명령이 떨어졌어요. 알고 있겠죠? 해외에서 유입해온 사람들은 무조건 14일간 격리 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응했을 때는요, 구속수사한대요. 그런 내용들에 관한 오늘 4월 1일자 굉장히 핫한 뉴스입니다. 질문. 어떤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나요? 어떤 기본권이 충돌되고 있는 거예요? 제안을 했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한된 것은 자유권입니다. 왜냐하면 공공복리를 위해서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자유롭게 놔뒀을 때 들어가게 되는 의료학적 비용, 보통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이 비용하고요. 저 사람을 제한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 사회적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자가격리를 통해서 전염병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의 생명권도 보장을 해주고요. 이와는 더불어서 사회적 이익까지도 충분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에서 제안을 했죠. 하지만 이 사람들 제한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아예 묶어놓는 게 아니라 일정한 지역, 일정한 공간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해줬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제한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통해서 탐구를 했어요. 헌법 제37조 2항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하려고 하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이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여러분들 안전보장을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독립 혹은 영토를 보전 혹은 국가기관의 유지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포함되는 경우는 아마 우리 시험 문제 중에서 거의 만나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전혀 살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복리는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이 모두가 어떤 희생이 필요한 경우거든요. 이 두 부분도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토론학습과 여러 가지 자료학습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배워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마저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목적 요건이 충족이 되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방법 요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형식 요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점까지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 요건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과잉금지 원칙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제속성, 법익의 균형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통해서 우리는 오늘 기본권 하편, 제한의 요건과 한계까지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가 시행이 됐고 지금 실시가 되고 있죠. 이 내용을 헌법 제37조의 2에 의거해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른 질문과 다르게 이건 반드시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라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기본권 제한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와는 별건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법적 지식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이유인즉슨 오늘 배우고 있는 이 8강이 여러분들 1단원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마지막 자시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새로운 단원에서 만나게 될 건데요. 그 새로운 단원은 2단원 민주국가와 정부라는 단원이고 이제 통치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학습해 보고자 합니다. 어때요? 정법은 종선호과 함께 1단원 민주주의 헌법을 학습했는데요. 어렵진 않았나요? 어려웠다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세요. 선생님 패매를 통해서 어떠한 연락, 문자, 카톡 상관없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제2단원 민주국가와 정부로 들어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배우려고 하는 것은 정부 형태입니다. 지금까지 저는요. 진로 연계 희망 과목을 골라드는 재미가 있는 학생 중심 그리고 학교 혁신 전남한순 능주고등학교였고요. 저는 정선호고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